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건축 사례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4번째 강좌로서 건축 법규 가운데 일조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제61조에 의하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과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의해서 규정되어 내용들 등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이 건축법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또 더 디테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이런 데서 건축되는 건축물은 일조권에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아파트라든지 1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이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아닌 다른 일반 지역, 그러니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비록 준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런 데 건축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일조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되는 건축물만 일조 등의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강좌는 상가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가주택만 이렇게 축소해서 설명드린다 한다고 하면, 특히 신도시인 경우에는 전용 주거지역은 협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용 단독주택.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상가주택인 경우에 이택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지역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일조권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다음으로는 그럼 어떻게 일조권을 받느냐 하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북 방향 또는 정남 방향으로 이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건축법 61조에 의해서 자, 이러이러한 건축물은 정북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 3항에 보면은 이런 1항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 지역인 경우에는 정남 방향으로 높이 이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라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주로 어디냐면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택지개발지구인 경우에는 정남 방향으로 일조권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 택지개발 지역이 아닌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정북 방향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택지개발 지역인 경우에는 정남 방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북 방향이냐 정남 방향이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5강 때 자, 5강 때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일조권을 정남으로 받는지 정북으로 받는지를 잘 판단해 봐야 된다. 또 현행 각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에
문제점들을 보면 그 지역이 일조권을 정남으로 받는지 정부로 받는지를 규정하지 않아서 혼란이 야기된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5강 때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예를 들자면 이거는 저희 하남 미사 지역에 있는 미사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1조권은 정남 방향으로 이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 지침에는 이 1조권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걸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대지를 분양하거나 또 추첨을 할 때 이 지역에 어느 지역에 어떤 지구단위 지침에서 이 지역은 정북 방향으로 받을지 정남 방향으로 받을지를 정하지 않고, 지구단위 지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이 지역은 정북으로 받는다, 정남으로 받는다라고 나중에 결정을 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사실 대지를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 봐서는 지난 5강 때 설명드린 것처럼 대단히 혼란스러운 일이죠. 예를 들자면 여기는 고덕 택지개발지구 경우인데, 자, 어떤 같은 코너 필지인 경우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여기 5번하고 6번 필지를 두고 봤을 때, 물론 부동산적으로는 도로관계나 이런 걸로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북쪽으로 1조권을 받는지 남쪽으로 있는 1조권을 받는지에 따라서 대지의 효용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때 5강 때도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12번과 16번 필지가 있다고 했을 때 1조권을 북쪽으로 받느냐 남쪽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이것도 12번, 18, 16번 필지라고 가상하고, 이거 5번, 6번이 아니고 5번, 6번 필지라고 하죠. 같은 코너 필지이지만 만약에 방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쪽이 북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만약에 남쪽으로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1조권을, 이 5번 땅은 대단히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5번과 6번의 대지 경계선,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을 이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 2층 외벽선이 되는 거고, 이게 3층 외벽선이 되고, 이게 4층 외벽선이 되고, 그거를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필지하고 이 필지가 같은 코너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필지인 경우는 1조권을 남쪽으로 받는 경우에, 이쪽은 도로 때문에 1조권을 거의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필지는 이쪽 대지에 대해서 이 경계선에 대해서 1조권을 받다 보니까 2층까지는 이렇게 짓고, 3층에서는 이렇게 또 셋백에서 짓고, 4층은 또 줄여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지 활용면에서 본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북쪽으로 만약에 이 5번 필지가 1조권을 북쪽으로 받는다 한다면 이 반대의 경우가 될 겁니다. 6번 필지는 대단히 불리하고 5번 필지는 1조권을 안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북 방향으로 1조권을 받는지 정남 방향으로 받는지,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정북이라는 얘기, 정남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자, 어느 필지가 이렇게 북쪽이 이렇게
항상 북쪽이 이 위쪽인 경우에 그럼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만약에 이 필지가 남쪽으로 일쪽을 받는 필지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봤을 때 정북 방향, 북쪽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조권 규정에 보면은 자,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떨어뜨려야 되고 높이 9m가 초과되는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h가 되겠죠. 2분의 높이 이상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조권 규정에 보면은. 그런데 정북이라고 정남으로 했을 때를 우리가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정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남이 아니라 정남. 그러니까 만약에 대지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에 북쪽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틀어진 방향 이게 정남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사지게 이거는 직각으로 이쪽이 정남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5m 또는 9m가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을 떨어뜨린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정남향의 길이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만약에 이런 필지같이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이 정남향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1.5m라고 하는 것은 이 정남 방향의 길이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남 방향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정남 방향이 약간 비스듬하게 있는 경우에는 1.5m라는 얘기를 그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남 방향으로 1.5m가 되는 거고 그걸 수직으로 얘기하면은 이 경사직에 1.5m이니까 수직으로 하면은 1.5m가 안 되겠죠.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필지가 정남향으로 일조권을 받는 경우에 정남 방향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약간 틀어져 있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떨어뜨린 거리는 실질적으로는 달라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제 전체적인 필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보면 자 이게 고덕 필지의 경우인데 고덕 같은 경우에도 정남 방향으로 일조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4번 필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4번 필지는 4번과 7번의 경계인 이쪽 대지 경계선 또 4번과 3번의 인접 대지 경계선인 이 경계선으로부터 건물을 각각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 직각 방향 1.5m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1.5m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1.5m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남 방향이 어느 정도 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이런 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쪽에 2번 필지인 경우에 뭐 4번 필지 이쪽 북쪽 필지인 경우에는 거의 직각 방향으로 일조권을 받는 셈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필지의 경우 이것도 거의 직각으로 받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이 3번 필지의 그 경우에 이 3번 필지의 경우는 비스듬한 각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스듬한 각도로 그 일조권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정남 방향으로 이게 가는 경우에
9m까지는 1.5m를 떨어뜨리는데 이것이 정남 방향으로 1.5m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9m 초과하는 부분은 정남 방향으로 그 높이의 2분의 1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한번 이제 좀 더 도면으로 더 설명드린다 한다고 하면 이건 정남 정북 방향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조권은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 근데 모든 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지가 20m,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의 경우에는 일조권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필지가 전부 다 일조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도로가 이 도로가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 같으면은 일조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쪽 필지가 경우에 여기는 이게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이게 거의 한 30m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22m 도로입니다. 이와 같이 이 도로가 20m가 넘는 도로에 접해 있는 이 필지나 이쪽 필지 이런 경우에는 일조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안쪽에 있는 2번, 7번 이런 필지들은 이쪽에 접해 있는 도로가 20m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필지는 모두 일조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28 블록에 있는 필지도 모두 일조권을 다 받게 되겠죠. 이쪽에 있는 필지들은 이쪽 도로가 넓으니까 안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m가 넘는 도로. 그런데 그 20m라고 하는 것이 도로만 20m가 아니라 자, 도로와 도로 사이에 (20m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도로라든지 보행자 도로 또는 공지, 녹지, 광장 이런 것에 접해 있음으로 해서 20m가 넘는 도로인 경우에는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이 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공공녹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건 도로이고 그러니까 이 공공녹지를 포함한 전체 도로 폭을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 보면 건축법 시행령 여기에 나오는 건데 너비 20m 이상의 도로라고 했는데 그 도로는 자동차 도로, 보행자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의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어떤 군사시설에 접한 이런 경우에는 이걸 20m 이상의 도로로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어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런 도로인 것처럼 이런 도로는 그냥 도로만으로도 20m가 넘습니다. 25m 도로이죠. 그런데 이제 도로와 도로 사이에 이게 도로인데 도로 사이에 또 이렇게 공지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이 도로 폭을 이 대지 경계선에서 상대편 경계폭까지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 공공공지냐 녹지냐 뭐 이런 것에 관한 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어린이 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 건너편에 또 녹지가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정북 방향이나 정남 방향으로 도로가 있는 경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고덕택지지구인데, 고덕택지지구에는 남쪽으로 일조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필지 8번에 14번에 있는 필지는 남쪽으로 받는데 남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4층 건물을 짓는 경우에 4층 건물을 짓게 되겠는데, 4층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거의 일조권을 받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남 방향으로 일조권을 받는 경우에 정남 방향에 도로가 접한 필지들은 거의 안 받는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어느 택지개발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조권을 거의 웬만한 필지는 거의 다 받지만 남쪽으로 도로가 있거나 20m 이상 도로가 접해 있는 필지의 경우는 안 받기 때문에 대략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40% 정도는 일조권을 받지 않고 나머지 60-70% 정도의 필지는 일조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일조권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상가주택인 경우에 1층 층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가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1층 층고를 높게 하기를 원하죠, 일반적으로. 자, 이런 상가주택이 있는 경우에 이게 1층, 2층, 3층, 4층 다락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 9m까지는 이 대지 경계선에서 1.5m를 이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떨어뜨려서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9m까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 층고를 예를 들면 2층과 3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세대이기 때문에 건물의 층고를 보통 2.8m 또는 2.7m 정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4층에서는 줄어들 텐데 여기는 이제 그 테라스가 되겠죠. 여기는 방수턱 때문에 10cm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해 본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일조권에 의해서 1, 2, 3층까지는 그대로 짓고 4층에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9m라는 얘기는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여기에서부터 이 바닥까지가 이게 9m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층과 3층은 임대 세대니까 층고를 2.8m 또는 미니멈 2.7m까지 가능하지만 2.8m로 한다 했을 때 2.8m, 2.8m 또 여기 방수턱 10cm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9m로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1.5m만 떨어뜨리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법의 규정상, 일주권 규정상. 그러면 1층 높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m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10cm 빼고 2.8m, 2.8m 빼면 1층 층고가 결국은 3.3m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일조권을 받지 않는 필지의 경우에는 1층 층고를 4.5m, 심지어는 뭐 그 이상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다른 건물들, 예를 들자면 이런 고덕지구 같은 경우에 북쪽 필지는 일조권을 받는다고 그랬죠. 남쪽 필지는 거의 안 받는다고도, 물론 약간 이런 필지, 여기 말고 이런 필지 가지고 얘기했을 때, 자,
이 북쪽 필지는 일조권을 받게 되는 거고 이쪽 필지는 일조권을 안 받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에 남쪽에 있는 필지들은 1층 층고를 보통 4.5m 또는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층고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1층 층고를 높게 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권을 받는 북쪽 대지들은 1층 층고를 높게 할 것인지 낮게 할 것인지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9m까지를 일조권을 안 받게 한다. 3층까지를 일조권을 안 받는 경우는 이렇게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1층 층고가 낮은 거죠. 그럼 1층 층고를 높이고 싶은 경우에 저 일주권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4.5m를 한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면, 자 1층 층고를 4.5m, 2층 3층을 2.8m로 하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무려 10.1m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10.1m인 경우에는 그 높이에 2분의 1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뜨린 그 거리가 10.1m를 그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5m 50을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9m까지는 1m 50만 떨어뜨리면 되는데 이 높이까지 하려고 1층을 높이는 경우라 한다면 이 3층이 이만큼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3층이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들어가지가 않았죠. 3층을 9m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일조권을 안 받아서 3층 건물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1층 층고를 높이는 경우라 한다면 이게 일조권 계산한 선이게 되는 건데, 이 선에 따라서 3층도 줄어들고 4층도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 일조권을 받는 대지인 경우에 1층을 낮추면서 3층을 제대로 지을 것인지 A안처럼, 또는 1층 층고를 높이면서 4층 면적이 3층 면적이 줄어들 것인지, 4층 면적은 더 줄어들겠죠. 그 높이가 높아지니까.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설명한 것이 이 부분을 설명드린 건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m까지는 1.5m만 떨어뜨리면 되는 것이니까 9m까지를 하는데 3층까지를 9m로 맞출 것인지, 아니면 3층까지 높이가 9m를 초과할 것인지에 따라서 A안으로 할지 B안으로 할지를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한 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점에 있어서는 그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일조권을 받는 필지의 경우는 대체로 1층이 다 층고가 낮습니다. 그러면서 3층을 줄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자 1층 층고를 높인다라고 해서 물론 임대하기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3층이 그만큼 줄어들므로 인해서 3층에 두 가구를 제대로 된 평면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북쪽 필지에 일조권을 받는 필지인 경우에는 내가 1층 층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층 층고를 가장 좋은 방법은 1층 층고를 높이면서 3층도 줄이지 않는 방법, 그게 가장 좋겠는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경사벽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스키 플로어 방식으로 설계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사실 이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경사벽으로 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조권을 이렇게 받는 경우에 이러한 경사벽으로 해서 일조권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스키 플로어 방식은 1층 층고 부분은 전면 도로 쪽은 만약에 이쪽에 있는 필지의 경우에 이 도로로부터 1층 층고를 높이고 싶다 한다면 전면 부분은 높게 하고 이 뒤쪽으로 일조권을 받는 부분은 낮게 하는, 같은 층에서 단차가 생기는 그런 방법인데, 이거는 좀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하여튼 그러한 해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설계 과정에서 설계자들이 설계의 기법을 좀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렇게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필지 고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직각으로 일조권 받는 필지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불리한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남 방향으로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필지의 경우에 7번 필지의 경우에는 이게 직각으로 된 거하고는 좀 약간 다르겠죠. 이렇게 경사졌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 이런 필지가 되겠죠. 이런 필지가 되겠죠. 자, 이 4번 필지의 경우에는 이 아래가 정남향으로, 이 모든 도면에서는 아래쪽이 위쪽이 북쪽입니다. 이렇게 직선, 항상 위쪽이 북쪽이니까 이 아래쪽이 정남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4번 필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각으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떨어뜨린 거리가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필지의 경우에는 꼭 1층을 4.5m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3m인 경우에는 너무나 좀 낮기 때문에 4.5하고 4.5m가 아닌 한 4m 정도를 유지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좀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 꺾어지는 이 길이가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사벽이나 스키플로 방법이라든지 또는 정남 방향으로 각도에 따른 대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거는 설계자들이 해당 필지를 잘 연구하면서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조권에 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거의 한 60-70% 정도의 필지들은 일조권을 거의 다 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필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이러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일조권에 대한 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로 설명하려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여러분께서 또 질의응답 질문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조권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영상을 계속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구독과 또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강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